운동이 실제적으로 체중 감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어? 라는 질문을 하면 그 감소된 체중이 모두 지방은 아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고대한한병원 한병덕입니다. 오늘은 저희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하는 말, 근데 여러분들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그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요, 저희 대한비만학회의 최고의 운동 전문가 두 분 교수님 모시고 오늘 컨텐츠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운동해야 돼, 운동만이 살 길이야를 강조하고 있는 김윤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원공대 스포츠의학과에 근무하는 이근호라고 합니다. 저희 두 분 운동 전문가 교수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약으로도 잘 빠지는데 정말 꼭 운동을 해야만 됩니까? 제 생각은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약물들을 먹고 체중을 감량을 하는데 그것만 먹었을 때보다 운동이랑 같이 하니까 더 잘 빠지더라. 네. 운동만 하면 그것만 했을 때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지더라. 또 그런 내용들이 또 왕왕 얘기하고 있고 보고도 되고 있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비만을 치료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체중 감소랑 많이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운동이 실제적으로 체중 감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어? 라는 질문을 하면 글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 치료의 목적으로 체중 감소를 할 때 운동을 꼭 병행하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근육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은 체중 감소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감소된 체중이 모두 지방은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감소된 체중에는 분명 상당한 근육량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체내에서 근육이 좀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대사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 약물을 끊거나 어떤 식사 치료가 중단이 된 이후에는 요요 현상이 더 잘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요, 체중을 감량하는 분들에게 우리들이 먹는 것도 줄었는데 운동을 하면 근육은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조금 더 잘 버텨줄 것인가, 이런 게 약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게 답입니다. 문제는 어떤 운동을 하냐,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비만하는 분들, 또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그 운동을 어떻게 지속할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먼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매해 되면 가장 많은 결심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인데요. 운동 시작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운동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운동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운동이라고 너무 틀에 박혀 있지 말고 신체 활동량을 늘리겠다. 내가 100m 걸었던 거 200m 걷겠다. 그리고 그 200m 걷는 게 그 전에 걸었던 것보다 조금 더 내가 편안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력이 좋아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운동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운동이라고 얘기하려면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보통 비만한 분들이 운동을 했어. 그러면 하루에 뭐 30분, 20분 딱 운동을 하고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움직임이 좀 그렇죠.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운동이라는 시간 동안 소비되는 에너지보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훨씬 더 크거든요. 따라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신체 움직임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보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접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높일 만한 네. 팁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운동적으로 봤을 땐 내려가는 게 더 강도가 높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계단 내려가는 것부터, 그 다음에 조금 이게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것까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비만한 분들 같은 경우는 신체 움직임을 과하게 만들었을 때 관절염이나 근육의 부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스쿼트나 이런 근육 운동을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자가 있다 그러면 뭐 앉았다 일어섰다를 한 5번에서 10번 정도로 반복을 하면서 대퇴근의 발달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일상적인 작은 움직임으로도 좀 우리가 근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찾아서 하루에 수회를 반복하면 신체 활동 수준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르신들께 많이 드리는 팁인데요, 심부름을 시키지 마시고요, 심부름을 하세요. 신체 활동이 조금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팁은 휴식이 중요해요. 내가 특정 부위만 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로테이션 돌려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운동을 하면 조금 더 같은 값의 노력에 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안 하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아령 10개라도 10kg짜리 못 하시면 5kg, 3kg, 1kg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잘 하고 있는 걸까요?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조차도 중요한데요. 조금 더 정확한 시간대라든가 어떤 나의 주변 환경 여건 뭐 이런 걸 고려를 해서 내가 딱 운동을 하는 시간대까지 같이 설정을 하게끔 실제적인 목표를 주시면 더욱더 네. 실천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도 우리 환자분들께서 그런 스케줄을 짜실 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현재 나와 있는 어떤 비만 진료 지침에 따르면요, 꼭 체중 감소 뭐 이런 것보다는 체중 조절이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운동의 경우는 일주일에 75분 이상 그렇게 운동을 함과 동시에 주 2회 이상은 근력 운동을 실시해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운동을 150분 하면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10분씩 나눠서 해도 돼요. 주에 150분이잖아요. 그러면 30분씩 하면 5일 정도 되죠. 근데 5일 30분 하는 것을 10분씩 나눠서 아침에 10분 하고 점심에 10분 하고 저녁에 10분 해도 돼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비만하신 분들은 대부분 또 연세가 있거나 그러시면 관절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있죠. 아까 제가 계단을 내려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하면은 무리가 있어요. 옆에를 잡고 가더라도 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동하는 거는 사실 그런 평지보다는 러닝머신 위에 보면 쿠션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좀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좀 걷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그 속도를 올리지 말고 나중에는 이 경사도를 올리세요. 경사도를 조금씩 올려서 다리의 근력을 좀 키우면 관절염에도 조금 더 개선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에게 제안을 해주시면 10분 동안 무슨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르게 접근해야겠지만 만약에 나는 정말 움직임이 없었어 그동안 너무 힘들어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스트레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칭 자체가 보통 우리는 운동이라고 생각 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스트레칭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칼로리가 소모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말 예전에 뭐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국민체조 뭐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런 것도 좋아요. 그래서 신체를 움직인다는 관점에서 보면 아주 낮은 강도여도 지속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좀 건강한데 조금 통통한 과체중인 분들이 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혈류 제한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혈액이 이렇게 통하잖아요, 혈관을. 근데 거기를 딱 그 밴드로 제한을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kg로 이렇게 들었던 스쿼트를 한 20% 정도만, 20kg나 30kg 정도를 들고 하면 그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반복 횟수도 많이 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되나? 심혈관계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부에 이제 혈전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 대부분이 고도비만이나 이런 분들은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과체중인데 이렇게 건강한 분들은 그런 걸 좀 하시고 고도비만이나 이런 분들은 시작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렇게 부담스럽게 접근하지 말고 가볍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딱 얘기하다가 저 그 생각 들었어요. 운동이야말로 진짜 시작이 반이다. 체중 감량은 사실 식단 조절이 더 중요한 건 분명합니다. 근데 비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의 최종 목표는 건강을 찾는 것이고 활력을 찾는 것이거든요. 운동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운동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운동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이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그 부분들은요, 저희 대한비만학회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운동 영상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게 운동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